한국, 그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지난해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어느 중국 군사 전문가가 던진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러시아 대표는 코웃음을 쳤고 프랑스 방산업체 임원은 고개를 저었죠. 모두가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불과 6개월 후 그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 때문에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세계 최강국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믿기 어려운 그 순간들을 함께 경험해 보세요. 저는 지난해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국제방산 박람회에 취재를 갔었습니다. 사실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매년 비슷한 무기들만 전시되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둘째 날 오후 한국방위산업청 부스 뒤편에서 제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모니터 하나에서 조용히 재생되고 있던 영상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미사일 시험 영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어요. 비행체가 탄도 궤도를 그리며 날아가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영상 속 미사일은 마치 번개처럼 빠르게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현무호라는 이름의 무기라고 하더군요. 최대 마하 8에 근접하는 속도로 비행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목표물의 1m 이내 정확도로 명중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메모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탄두 중량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물어보자 담당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8톤에서 9톤 정도라고 답했어요. 제가 놀라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정말 9톤이나 되나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탄두가 1톤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수치였어요. 그 순간 옆에서 중국 방산 관계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진짜냐? 컴퓨터 그래픽 아니야? 프랑스 업체 직원도 고개를 저으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한 러시아 관계자는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됐지? 라며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한국 담당자는 담담하게 실제 시험 결과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담당자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이 미사일은 지하시설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100m도 뚫을 수 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지하 핵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던 거죠. 그날 밤 호텔에서 계속 그 영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이런 놀라운 기술을 언제부터 개발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세계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박람회가 끝난 후 미군 관계자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특히 제이슨 리처드라는 미국 전략 분석관이 한국 부스 주변을 계속 맴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리처드는 20년 넘게 미사일 기술을 분석해온 베테랑이었죠. 그의 이력을 알아보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리처드는 펜타곤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전담으로 분석하던 전문가였어요. 그런 그가 한국 부스에서 30분 넘게 머물러 있다는 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그를 따라가며 관찰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리처드와 마주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람회장 근처 카페에서였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당신도 그 영상을 봤나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리처드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의 정밀도는 나오지 않아요. 리처드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조차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는 아직 실험 단계입니다. 정확도 면에서도 한국만큼 나오지 않죠. 특히 그 무거운 탄두로 저런 정밀도를 낸다는 건 정말 놀라운 기술력입니다. 리처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리처드는 그 영상을 본국으로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의 반응이 어땠나요? 제가 물어보자 그는 잠깐 망설이더니 답했어요.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미사일 개발팀이 가장 놀랐죠. 며칠 후 워싱턴에서 온 답변은 더욱 놀라웠어요. 한 고위 관계자는 이건 단순 미사일이 아니라
타격 개념을 바꿔버리는 무기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고 하더군요. 우리도 이런 수준의 정밀도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는 솔직한 평가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무언가를 만들어냈구나. 미국이 이렇게 주목할 정도라면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 상상도 안 됐어요. 리처드와 헤어지면서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국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뀔 수도 있어요. 박람회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드디어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방부에서 현무호 시험 발사 성공을 공식 브리핑한 거예요. 저는 그 브리핑장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브리핑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외신 기자들의 모습도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웠어요. 현무호는 2023년 말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라는 첫 마디부터 브리핑실이 술렁거렸어요. 사거리 3,000km, 탄두 중량 8톤에서 9톤, 낙하속도 마하 8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랍에미리트에서 들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지하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는 관통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대변인은 콘크리트 100m 이상을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언제부터 개발했나요? 실전 배치는 언제인가요? 중국이나 일본까지 타격할 수 있나요? 하지만 국방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어요. 다만 필요시 언제든 실전 배치가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라고 물어보자 대변인은 잠깐 망설이더니 탄두와 사거리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만 답했어요. 이는 탄두를 가볍게 하면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 국방 기술의 수준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2023년 말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는 건 이미 기술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의미였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이 이런 첨단 무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브리핑 후 외신 기자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CNN 기자는 정말 놀랍다고 했고 BBC 기자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감탄했어요. 로이터 기자는 이제 동북아 군사 균형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했으니까요. 현무호 공개 후 주변국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대조적인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베이징과 도쿄의 반응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먼저 중국의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처음에는 의구심을 표했어요. 환구시보는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점은 놀랍지만 실제 배치는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죠. 베이징에 있는 제 동료 기자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 내부가 상당히 긴장했다고 해요. 한 중국 군사 분석가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어요. 특히 정밀 타격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도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조차 한국의 기술을 인정한 거죠.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비공개 인터뷰에서 현무호의 정확도는 우리가 개발 중인 미사일보다 뛰어나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고 해요. 더 흥미로운 건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웨이보에서는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가졌지? 라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어떤 네티즌은 우리도 한국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중국 민간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한 거죠. 일본의 반응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방위청은 공식 논평을 회피했어요. 현재 분석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군사 칼럼에서는 솔직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무호는 오키나와를 7분에서 8분 내에 타격 가능하다. 사실상 게임 체인저다라는 분석이었죠. 일본의 한 군사 전문가는 더 구체적으로 분석했어요. 현무호가 실전 배치되면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하 8 이상의 속도로 낙하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건 현재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도쿄의 정치권도 술렁거렸어요. 한 국회의원은 일본도 장거리 타격 능력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무호 때문에 일본 내에서 군사력 증강 논의가 더욱 활발해진 거예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한국의 위상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을 견제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나라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한국의 군사력을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일본 전문가가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한 건 정말 의미가 컸어요. 동북아 군사 균형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미국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워싱턴 소식통을 통해 미 국방부 내부 보고서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부터가 한국 미사일 기술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였어요. 보고서에는 한국의 미사일 정밀도와 전략적 가치는 미국과 일본보다 유연하다. 미사일 방어 체계보다 빠르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이렇게 높게 평가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특히 기존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미 합참의장이 비공식 회담에서 한국의 정보 공유와 기술 검토를 요청했다는 거였습니다. 보통은 미국이 기술을 제공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대였어요. 한국의 기술을 미국이 배우고 싶어 한다는 뜻이었죠. 워싱턴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고 해요. 워싱턴의 한 국방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정밀 타격 기술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미국의 한 미사일 개발 전문가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현무호의 정확도는 우리가 개발 중인 미사일보다 뛰어납니다. 특히 그런 무거운 탄두로 저런 정밀도를 내는 건 정말 놀라운 기술이에요. 그는 또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고 평가했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는 현무호를 분석하기 위한 특별팀까지 구성됐다고 해요. 이 팀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미군의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맹국이 이런 첨단 기술을 보유하게 된 건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왔어요. 한미 군사 협력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서로 기술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해요. 한 미군 관계자는 한국의 정밀 타격 기술과 우리의 정보, 수집 능력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 전쟁 때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기술 강국이 된 거니까요. 역사의 아이러니였죠.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 협력을 요청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기술 파트너가 된 것 같습니다. 현무호의 진짜 의미는 북한에 대한 억제 효과에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군사 소식통을 통해 흥미로운 정보를 얻었어요. 한 소식통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무호는 평양 지하 핵시설 타격 가능성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어요. 더 놀라운 건 북한의 반응이었어요. 평소 한미연합훈련만 해도 강하게 반발하던 북한이 비정상적으로 조용했습니다. 현무호 공개 이후 북한 매체들은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 한국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하면 북한은 즉각 비난 성명을 내는데 말이죠. 저는 북한 전문가에게 이 상황에 대해 물어봤어요. 전문가는 북한도 현무호의 위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하 벙커까지 뚫을 수 있는 관통력과 마하 8의 속도라면 북한 입장에서는 방어가 거의 불가능하죠. 북한이 침묵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또 다른 국방 전문가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이건 핵없는 핵억제력의 전형입니다. 타격 정확도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준이에요. 핵무기 없이도 핵보유국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이는 정말 획기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해주는 한 탈북자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북한 고위층이 현무호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지하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하더군요. 김정은도 현무호에 대한 보고를 받고 상당히 충격받았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 패턴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한미 훈련 때마다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현무호 공개 이후에는 도발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한 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한국의 보복 능력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무호의 심리적 효과도 컸어요.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를 내세워 한국을 위협해왔는데 이제는 한국도 북한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된 거죠. 어떤 전문가는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런 분석들을 들으면서 한국의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해야 했는데 이제는 자체적인 억제력을 갖게 된 거예요. 북한이 조용해진 이유를 이제 알겠더군요. 현무호 하나가 동북아 안보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현무호의 공개는 한국 방산 수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웠어요. 폴란드는 이미 K-방산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까지 대규모로 도입하기로 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현무호 공개 후 폴란드의 관심사가 바뀌었어요. 장거리 타격 전력도 검토 중이라고 공식 발언했거든요. 폴란드가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에 관심을 보인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저에게 러시아와의 국경을 고려할 때 장거리 타격 능력이 절실하다고 말했어요. 폴란드뿐만 아니라 발트 3국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두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 받고 있는 나라들이죠. 이들 국가의 국방 관계자들이 한국 대사관을 통해 현무 시리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왔다고 해요. 더 흥미로운 건 중동 지역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 장거리 탄도 무기 공동 연구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두바이까지 날아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국방 관계자를 만나볼 수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의 한 국방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정밀도와 신뢰성 면에서 다른 나라들을 앞서고 있어요. 그는 또 중동의 복잡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정밀 타격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어요. 사우디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무호 같은 정밀 타격 무기에 큰 관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제 무기 수출 규정 때문에 실제 도입까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어요. 외신들도 이런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현무 시리즈는 단순 무기가 아닌 지정학적 레버리지로 진화 중이라고 보도했어요. 한국이 무기 수출을 통해 국제 정치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영국의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는 더 구체적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수준에 근접했다며 특히 정밀 타격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평가는 한국 방산업계에게 큰 자신감을 줬어요. 한국 방산업체들도 이런 관심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현무호 공개 이후 해외에서 문의가 폭증했다고 말했어요. 물론 실제 수출까지는 정부의 승인과 국제 규정 준수가 필요하지만 관심도 자체가 크게 높아진 건 분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군사 전문 기관들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국방 컨설팅 기업 제인스 디펜스는 한국의 현무-5는 실전 투입이 아닌 존재만으로도 억제 효과를 발휘한다고 평가했어요. 이는 정말 놀라운 분석이었습니다. 무기가 사용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상대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제인스의 수석 애널리스트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현무-5의 진짜 가치는 타격 능력보다는 억제 효과에 있다며 이런 무기를 보유한 국가와는 함부로 분쟁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쟁을 막는 무기라는 평가였죠. CNN은 더욱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은 최초로 침묵하게 만드는 무기를 개발한 국가라고 보도했죠. 적국을 공격하지 않고도 조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이는 현무호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은 분석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특별 기사를 통해 현무호를 다뤘어요. 한국의 현무호는 21세기형 억제 무기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에서는 핵무기 없이도 핵보유국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무기라고 평가했어요. 유럽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는 현무호는 재래식 무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어요. 프랑스의 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이 무기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위상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나라 기술을 도입하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세계가 한국 기술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단 몇 년 만에 일어났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현무-5가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 이상이었어요. 한국이 이제는 국제 안보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거였죠. 작은 나라 한국이 강대국들을 놀라게 만든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더 정교한 억제력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현무5라는 한 발의 미사일이 국제 질서의 판을 바꿔놓은 거죠. 미국도 침묵하게 만든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한국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기술 강국이 됐다는 걸 세계가 인정한 겁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놀라운 기술을 또 선보일지 정말 기대됩니다. 현무5는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새삼 깨달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어요.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려면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슴 뿌듯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